네, 안녕하세요. 연애 꿀팁 알려드리는 리빙월드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아직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또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쫙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영상 내용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니까 좀 달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영상을 녹화할까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좋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봤어요. 대체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혹은 만남이 좀 꺼려지는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가, 뭐 잘생긴 사람, 뭐 아니면 뭐 예쁜 사람, 뭐 인기 많은 사람, 뭐돈 많은 사람, 기타 등등. 예. 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이 외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은 결국 예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뭐 그리고 뭐 옷 잘 입고 뭐 그런 사람들 뭐 만나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외적인 매력인 거고 이제 내면의 매력, 예, 내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성숙하고도 성장되어 있는 또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내적인 매력을 가진 거겠죠. 특별히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예, 책임감 있는 사람. 근데 제가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과 연애 이제 두 가지가 좀 균형을 갖추면 참 좋겠죠. 그 두 가지 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책임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책임감은 이제 강한데 어떤 그 관계, 연애에 대한 책임감은 또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일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조금 달라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일하는 거에 완전히 집중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연애하거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건 잘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그거를 해본 적도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는 잘 못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잘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예 인기가 없었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 좋다고 이제 고백했던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가끔씩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만남이 잘 유지를 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뭐 중간에 제가 싫어져서 여자분이 저를 이제 뭐 헤어지자고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너무 일에만 몰두하니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하루에 하나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냥 뭐 하루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랑 나랑 연락하고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약간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갔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사귄 다음날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연락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카톡 하나 보냈죠.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카톡을 하루에 하나를 보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 보내면 됐지 몇 개를 보내냐 그랬더니 이제 아니 연락을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왜 그러냐 이제 연락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자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내고 자기 전에 한번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 자체를 이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제 하여튼 그래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책임감,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연애에 대한 책임감은 좀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책임을 지고 여자는 뭐 이렇게 뭐 책임감 없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자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 남자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가끔 보면 여자가 남자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남자는 오히려 남자들은 그래도 여자를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람둥이나 제비 같은 애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일반적인 남자들은 내 여자를 내가 책임진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대체로 책임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놀다가도 딴 데로 가버리고 잠깐 같이 뭐 만나더라도 깊은 사이가 아니면 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면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자들을 선택할 때 책임감이 있는 여자인지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 딱 봤을 때 그냥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걸르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사귀고 내일 만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지고 연락 끊어버리고 막 그런 여자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남자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이제 여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남자가 나를 이제 스킨십 하려고 이제 막 스킨십만 하려고 다가오는 것 같다. 이래서 그냥 아예 철벽을 치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는 성욕에 끌려서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매력이죠. 예. 단순히 성욕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고 남자가 어떠한 그 여자를 봤을 때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다가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만약에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다가가지 않죠. 예. 그 남자의 어떻게 보면 그 본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뭘 보고 다가가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게 싫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통장 그 안에 있는 그 숫자 보고 다가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 뭐 하시나 이거 보고 다가가야 되나? 아니, 뭐 그렇잖아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는 대체로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남자가 책임감 있는 남자인가 아니면 괜찮은 남자가 아닌가 몰라가지고 막 그냥 이제 애초에 철벽치고 차단해버리고 그냥 좋은 사람인데도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꼭 스킨십을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냐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면은 사실 만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만나봐야. 근데 대체로 그래서 만나는 중에 뭐 적어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거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가. 예, 적어도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거를 봐야겠죠. 뭐 시간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만나기로 한 날 만나는지.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만나기로 한 날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못 만나 괜찮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집안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다가 뭐 사고가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까지 막 만나고 싶진 않은 거지.
아니면은 괜히 쓸데없는 밀당한다고 막 약속 취소하고 애가 이렇게 좀 애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 거기다가 이제 만나는 동안 이제 나를 잘 만나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죠. 그럼 날 만나면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썸 타는 사이다. 혹은 우리 뭐 연인 관계다. 이렇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구두 약속이죠. 이제 구두 계약을 맺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다른 계약 위반이죠.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친구 사이에 뭐 만날 수 있죠. 뭐 친구라면 뭐 이런저런 뭐 학교 동기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썸을 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동시에 썸을 탄다든지 뭐 물론 뭐 제 생각에도 썸은 동시에 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제 뭐그 가운데서 이제 고르는 거니까. 그러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뭐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든지 막 이러면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지 그런 관계의 책임감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서 이제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나 없나는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보면 돼요. 적어도 이제 시간 약속, 이제 만남 약속,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동안에 이제 나를 잘 만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엄한데 이제 눈 돌리면서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면접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테스트하고 면접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만나겠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알겠어. 그럼 나도 이렇게 약속을 쉽게 취소한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만나지 말자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신발이 뭐 무슨 뭐 신발이 뭐 구두를 신어서 불편해서 좀 늦는 것 뿐이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여자들 가운데는 이 남자가 만날 사람이 없는데 나만 만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막 인기 없는 남자인가? 막 좀 궁핍한 여자가 굉장히 궁한 그런 남자인가? 약간 이런 거를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한 거죠. 만나자마자 갑자기 뭐 나 집에 갈래 막 이런다든지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정말 마음에 들면 그래? 그럼 그냥 뭐 거기서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 그냥 가. 나 그럼 지금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어제 번화가에 왔는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뭐 근데 지금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경우가 그냥 그래 그럼 다시 만나자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치워버려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만나는데 그냥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대화했는데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난 그 애한테는 왜 그러냐 막 좀 어이가 없었죠. 황당하고. 근데 내가 너무 아쉽다. 너 가면 어떡하냐 막 약속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쉬워하고 이제 막 마지막으로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집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애를 만나는데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짜증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른 애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너 가. 그럼 나 친구 불러서 놀다 갈게.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랑 잠깐 그러면 나도 빨리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러냐고. 알았다고 같이 놀다 가라. 근데 그러더니 이제 그날 데이트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면접관 스타일의 그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적어도 나를 만나기로 한 날에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만나기로 한 그 동안에는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 약속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제가 꿀팁 하나 여기서 좀 드릴게요.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가 10명을 만나면 9명은 다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30분, 1시간, 2시간씩 늦게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연애 초보분들은 이제 썸 타는 것 자체가 이제 초보인 분들은 막 그런 거에 열받아가지고 안 만나버리고 막 이러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만나셔야죠. 예. 이제 저 정도 되면 그냥 번화가에 나가서 그냥 다른 애 만나면 되지만,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이제 초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2시간 늦었다. 그럼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제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리브영이라든지, 이제 가서 이제 얼굴도 좀 확인하고, 예, 지저분한 거 없나. 요즘 제가 뒷머리 좀 기르고 있어요. 길러서 제가 조금, 하여튼 그 머리 스타일 하나 만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가지고 머리도 좀 만지고, 얼굴도 좀 이렇게, 예, 로션도 좀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한 30분 지나가요. 예.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거지. 나 지금 너 1시간 기다렸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짜증나죠. 약속 1시간 안 나오면은. 1시간 기다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오늘 점심 너가 사라. 이제 너 많이 늦었으니까, 나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밖에서, 여름이면 이렇게 더운데, 아니면은 가을이면 다리 아픈데, 아니면 겨울이면 나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전 진짜 겨울에 1시간 반 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가 저녁 사라 그랬죠. 그래서 저녁 짜장면이랑 짬뽕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얻어먹는다고, 막 5만원짜리, 막 10만원짜리 이런 거 얻어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먹으면은 한 만 몇천 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2만원 나오는 거. 그런 거지. 대체로, 썸 타는 사이에 만나면 대체로 남자들이 밥을 사죠. 예.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자들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1시간이나 막 늦으니까 저도 이제 막 열이 받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얘가 늦으니까 너가 늦은 김에 이제, 저녁을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야.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이제 시켜서,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제, 오늘 뭐 할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세요. 이제, 오늘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데이트 계획은 남자들이 이제 계획을 이제 짜지만 여자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그러니까 여성분, 남자는 리드하는 쪽이고 대체로 여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쪽인데, 리드와 어떤 따라가는 쪽이 이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는 둘 다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할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화를 삭히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할 때마다 이제 밥을 사달라고 하든지 작은 거 하나 사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렇게 풀어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만나셔야죠. 예. 그래야 계속해서 이제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맺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꿀팁 하나 드렸고요. 하여튼 첫 번째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감당이죠. 감당. 예.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감당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도 상대방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내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사실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폭력을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굉장히 왜소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 계속 만나고 있어. 열받으면 막 주먹질하고 발차기하고 막 이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야.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죠. 옛날에 한번 어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둘 다 군인 출신인데 한 명은 이제 태권도, 그 다음에 합기도, 기타 등등 다 합해가지고 이제 8단인가 10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은 이제 특수부대 출신인데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그분도 그 정도 그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그 여자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발차기로 강목을 부러뜨리고 야구방망이를 부러뜨렸나? 예, 그것도 야구방망이 위에 얇은 부분이 아니라 밑에 두꺼운 부분을 발차기로, 정강이로 그걸 깨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부싸움 하는데 열받아가지고 글러브 던지면서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둘 다 완전 이제 막, 예. 근데 그거는 폭력이 아니죠.
그거는 폭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잘 싸운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잘 싸웠다라는 거는 대등한 힘으로 둘이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싸운 거라고 하는 거고, 일방적인 폭력과 폭행은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힘을 쓰는 걸 이제 폭력과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명은 또 다른 이제 이건 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화가 나고 열받을 때마다 이제 잠수를 타는 스타일이 있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잠수 타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막 기본 매너도 없고, 아 얘는 그냥 완전 끝내버려야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연락 차단해버리고 그냥 안 만나버리는 그런, 제가 약간 그런. 근데 매너 잘 지키고 그리고 뭐 착하고 뭐 잘한다,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근데 그럼에도 얘랑은 이제 못 만나겠다, 그럼 이제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헤어지죠. 뭐 미리 예고를 하죠. 천천히 예고를 하죠. 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또 몇 번씩 얘기를 하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이별을 해야겠다, 중간중에 이별을 해야겠다, 중간중에 계속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예, 최대한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연락 확 끊어버리면은 그게 더 이제 황당하고 이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매너를 안 지키지 않는 이상 저는 그렇게 해줘요. 예. 근데 완전 개 싸가지 진짜.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완전 개 싸가지에다가 이제 가끔 막 남자 가스라이팅 한다고 중간중간에 욕하고,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가 주무르겠다 완전히 막 그렇게 작정한 애들이 있어요. 꽃뱀 같은 애들도 있어. 자꾸 이제 돈 뜯어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다 보이죠,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확 다 끊어버리는 거지. 하여튼 예,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여성분을 만났었는데, 이제 그 여성분도 스트레스 받으면 잠수 타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잘 맞는 거지. 이제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잠수 타. 그리고 한 3일 뒤에 풀려.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야. 예. 예. 이렇게 내가 감당이 되는 여자, 그리고 그런 남자, 그리고 내가 감당이 되는 사람, 예, 그 사람을 만나야겠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이제 만났는데, 예,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첫 만남에 이제 아마 자기를 그냥 다 오픈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뭐 어찌 됐든 고마운 거야.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하여튼 만났는데 첫 만남에 자기가 이제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류계 약간 이쪽에서 이제 일을, 마사지 일도 좀 했던 것 같고, 왁싱 일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화류계,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도 좀 일을 했던 것 같고, 심지어 자기가 지금 성병에 걸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감이 안 오더라고. 왜냐면은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 성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이 안 오니까 감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뭐 막 화가 나거나 뭐 얘 안 되겠다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제 되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바로바로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연락 끊었을 텐데,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순진했고 순수했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랑 사귀기로 이제 썸을 넘어서 사귀기로 하고 연애가 시작됐는데도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하여튼 제가 병원에도 같이 몇 번 갔었어요. 이제 의사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저는 그런 단어도 잘 모르니까 제 단어도 까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남자와 이제 잠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성병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성병에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안아주고 괜찮다 힘내라 같이 이어보자.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같이 가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클럽을 이제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 하고 화가 나면 짜증나면 이제 클럽 같은 데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걔네 집 앞에 갔는데 걔네 집 앞이 번화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연이라도 좀 마주칠 수 있을까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는데 이제 읽지를 않고 이제 그런 안일십이죠. 이제 하고 이제 뭐 바쁜가 보다.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려야지 하고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클럽에 들어가는 거를 딱 내가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당황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엄청 많이 만나본 애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 아니어도 만날 사람이 많은 거지. 눈 딱 마주쳤어.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 이제 클럽에 탁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눈이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 지금 여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순간적으로 나를 버리고 그 자기 친구랑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 자기 남자친구를 봤는데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가가지고 걔를 잡아가지고 아니 나를 만나고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다고? 나 지금 너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내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를 그냥 너 혼자 들어가라 하고 이제 나랑 이렇게 이제 데이트하러 이제 나온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고. 이제 과거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오래 만나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속이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대화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겪었던 일들이 자기 상처나 어떤 겪었던 일들 막 이런 것들 해프닝 같은 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그냥 숱하게 이제 많이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내가 지금 얘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가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자기를 만날 거냐 얘기를 하더라고. 갔다가 돌아오겠다. 이제 금방 돌아오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글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진짜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진짜 생각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또 물어봤을 때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얘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얘 감당이 안 되겠구나. 예, 이런 것처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난다느냐 말 그대로 감당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예, 감당할 수 있는 여자인가, 요거를 좀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인가 이런 걸 조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영상을 녹화했는데 첫 번째는 책임감과 신뢰,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당이 되는 사람, 예, 그리고 나를 감당해주는 사람. 나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움이 너무 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장단점이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당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뭐 또 더 좋은 어떤 꿀팁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예, 뭐 세 가지 하나 더 말하자면은 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뭐 이것도 뭐 필요한 거겠죠. 예, 그래요. 오늘 꿀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